네, 오늘 직톡 이 시간에는 집중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참 격변하고 있죠. 지난 26일부터 DSR이라고 그러죠.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새로운 일종의 대출 제한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한번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신 교수님, 지금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또는 DSR 이게 좀 시행이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양면적 요소가 많아가지고 이 자체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 거래량, 강남 거래량이 1, 2월 달에 폭증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4월부터 된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거래를 하고 잔금을 3월까지 다 치르자. 그러면 이제 4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끊기는 거죠. 그럼 4월 이후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끊기고 양도세로 인한 어떤 가격 효과는 상당히 줄어든다. 지금 상태가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제 중과를 하게 되면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면 지역별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지역은 급등하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D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DSR 충격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 미치는 충격, 강북에 미치는 충격, 지방에 미치는 충격, 이것들이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강남을 정부가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보면은 DSR은 과거에 이제 다른 빚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자동차 할부 같은 제외하고 했는데 그걸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제 돈을 좀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오히려 유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이제 그 자체 내에서도 양극화 시킬 가능성이 있건데, 다주택자 중에서 자금력이 풍부하면은 기존 대출을 새로 갚으면서도 무리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대신 기존 대출을 정리할 때 신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물량이 1, 2월 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SR이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시장 압박으로 인한 또는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지금 상황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규 분양이라든가 재건축 그런 이슈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더 들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도세 중과라든가 DSR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은 거기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신 교수님과 약간 좀 시각이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좀 시장의 상황을 좀 먼저 정리를 하면 1, 2월 주택 거래량이 이제 서울은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죠. 특히 용산이 증가세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강남 상부 외에 용산이나 마포도 주택 거래량이 강남보다도 더 뛰었다는 점은 좀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코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와 지난 26일부터 DSR 제도가 시행된 게 저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다.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제 선제적인 어떤 실행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결과 거래량이 급등세로 급증한 걸로 이렇게 좀 나타났고,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소위 갭 투자 포함해서 매물도 많이 내어놓았고, 이걸 받아먹는 대기 매수세도 꽤 있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량 급등으로 나타났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도 굉장히 늘었어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변수가 클 걸 알고 이제 팔 사람은 팔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도 충분히 뒷받침되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4월 1일이 3월 말이 갈수록 이제 매물이 추가적으로 아까 이거는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그러니까 매물 동결 효과가 나타날 풍기 현상이죠. 문제는 매수자가 여전히 받쳐줄 것인가. 매물이 없는 가운데 매수자가 우위 현상을 보인다면 당연히 또 집값의 급등세는 이어지겠죠. 근데 매수세도 저의 견해는 매수세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구매 심리도 지금 이 양제도에 대해서 대출 규제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상당히 큰 초강력 규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구매 심리를 약화시킬 것이고 또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점에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매물도 많지는 않지만 매수도 적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좀 보합 내지는 오히려 약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앞으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전세가예요. 전세 가격이 또 6년 만에 하락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5년 6개월 만에 약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지금 만인 인상은 겹쳐 있어서 매수세가 약화될 것, 구매 심리가 둔화될 것,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해 보이고,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이제 강남을 포함해서 뭐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제는 좀 진정 국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때가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전체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가겠지만은 단지별로 봤을 때는 급등 급락이 계속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정부 정책이 이제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별로 당론을 내놓을 텐데, 그 당론에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내놓으면 시장에 바로 충격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실행하는 계획은 아닐지 몰라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굉장한 충격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가입률이 뭐 거의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나고 하고 있지만은 전체 주택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비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과세하는 것이 19년으로 연기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좀 시작되면은 임대사업 등록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아직 전체 물량에 비하면 작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급등급락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는 게,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높아서. 근데 그 수요가 질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구매량을 보게 되면은 전체 서울 아파트의 한 5분의 1 정도를 지방 사람이 샀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였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산이라든가 강남 지역들은 4분의 1이 25% 정도를 지방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수요는, 과거에는 서울 수요가 100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방 사람이 지방 투자를 꺼리고 그 수요가 서울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똘똘한 채 한 채인데, 그 뭐 지방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질 거냐, 그것보다는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의 한 채를 가지겠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움직이겠지만은 단지별로는 이슈에 따라서 폭등 폭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신규 분양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부 정책이 이렇다 그러면 아주 뜨겁지 않겠는가. 이건 뭐 DSR 규제고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이제 뭐 만나본 사람들 중에 몇 분은 DSR 규제되고 뭐 대출 규제되고 자금 출처 밝히라 그러고 하는데, 너 왜 저 강남의 그 개포동 최근에 뜨거웠던 지역에 왜 가냐 그러니까, 일단 붙고 나면 걱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걱정 안 한대요. 그게 뭐 몇천 대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붙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부모한테 빌리든 친척한테 빌리든 빌리겠다, 사채라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DSR이 좀 안 먹히고 그냥 뭐 좀 그 시장 그냥 살아남지 않겠느냐. 근데 서울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너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좀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님하고 또 이런 분들 만나 보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나름 완화책을 당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나름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가 하나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방향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우리 직톡에서 계속 그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죠.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데 저는 강남 외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에 따른 거품, 버블이 있다고 얼마 전에 보험산업연구원에서 볼 때도 이제 나름 강남 버블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강북 지역은 버블이 임박하다, 거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저는 강남과 강북의 모습, 또 수도권의 모습,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 1, 2년 정도는 투자에 주의하라. 두 번째, 강북 지역은 그래도 뭐 마용성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투기 수요도 그래도 많았지만 실소유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그 다음에 또 마용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 그래도 여전히 서울이라는 점, 또 강남과 가까운 동작이라든지 또 광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등포 그리고 한강 이런 주변의 지역들은 세주택, 신 교수님도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형 세주택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은 거의 큰 변동성이 적지 않을까, 소위 안정기적 시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